발언이 아니다 라고 본다라고 거듭 말했다. 유 후보는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승민의 분노,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백한 팩트를 체크하자면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의 국방 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는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이게 그 증거예요. 예, 국방 목표 여길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게다가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군. 그러니까 언제나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조건을 다른 거야.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 위협과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것을 수행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 관계자도 향후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표현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년에서 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도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거야. 북한이 주적이라는 건 95년에서 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국방백서의 국방 목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 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건 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왔던 국방백서에만 있는 표현이었다. 국방백서는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군 내부에서조차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 조약에 따라 전쟁에 나서면 사이드 적이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때 국방백서를 대신한 국방 주요 자료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적이라면 뭐부터 위반이 되냐면 박정희 무덤을 파야 돼. 북한이 적이라면 박정희 무덤을 파야 되는 거야. 왜 박정희 전두환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만든 헌법, 그 박정희가 자주 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한다 그랬잖아. 그때부터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거야. 남북 통일의 대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도 전두환도 주적이란 표현을 못 쓴 거예요. 예. 박정희 때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이라고 주장하려면 가서 박정희 무덤을 파내야 돼. 그리고 오면 우리가 상대해 줄게. 자,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유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95년에서 2000년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95에서 2000년판 국방백서의 국방 목표에는 외부의 군사적인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함은 주적이 북한이란 현실적인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로 표기돼 있다. 이후 세계에서 문제가 돼서 이 자료집을 새로 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4년마다 발간하는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테러 집단을 지속적인 위협, 그러니까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테러 집단. 그 다음에 대만이 국방보고서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할 뿐 적이라고는 표현 안 한다는 거야. 위협이라고 표현하지 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도 외국의 경우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공식 문서에 주적이나 적으로 표현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다네. 응.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 다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음에도 보수 세력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프레임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붙여왔다. 정말? 자, 박근혜, 미국에서 자주외교 행보, 주적 표현 없애도 문제없다. 미 북에 대담한 제안을 해야 된다. 이게 2005년에 박근혜가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애도 문제가 없다. 예. 박근혜가 그랬다네. 예.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 거야. 지속적인 위협을 주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그랬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야. 어떡할 거니? 예. 심지어는 우상호가 이런 말 했네. 유승민이 국방위원장 할 때도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어머, 정말? 정말 유승민이, 이 사람은 우상호예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주적론에 관련해 그분이 국회 국방위원장 할 때도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이 없었다며 국방백서를 보면 심각한 위협이라고 정제돼 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5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당시 보도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주적 표현 없어도 문제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담한 제안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박 전 대통령 앞에 유승민 후보가 서 있어. 저 후보 언급하면 안 돼. 절대 후보 이름을 언급하면 안 돼. 예. 미국이 북한에 대담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박근혜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이던 유승민 후보가 서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 후보가 안보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표 상품으로 만들려고 주적 얘기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전통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안보를 강조하는 건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남북 대화도 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차 TV토론에 관련해 1차보다 잘했다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됐어요. 나머지 얘기는 난 기사만 읽었어. 나는 기사만 읽었다. 예. 특정 후보 언급하면 안 돼.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기사만 읽었어. 이거 참. 도대체가 국정원이 뭐하고 있냐고! 간첩이 5만 명이라더니, 간첩이 5만 명이라더니 그냥 아프리카 채팅창에 갖고 월북을 종용해. 아유, 이런 썩을 놈들 이거 진짜.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월북을 종용하면 형량이 얼마인지 좀 한번 찾아봐봐. 야, 이런 진짜 와. 아니 맨날 쟤네가 얘기하는 게 간첩이 5만이래잖아. 네이버에 그 북한 얘기만 계속하는 아이디가 5만 개야. 아마도 걔네들 얘기하나 봐. 예.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고 인터뷰했다. 근데 왜 못 알아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군대에서 정신교육할 때, 이 군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대. 북한이 주적이라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한테 국방백서를 보여주겠어? 북한이 주적이라고 가르치면 그런갑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예비군일 때랑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세뇌를 시키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헌법에도 위반돼. 헌법에도 위반된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은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북한군을 북한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냥 정확하게 그때도 북한군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무식한 군인들이 정신교육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바보가 바보한테 가르치는 거지. 대한이 민국이처럼. 영화 대한이 민국에 나오는 그 바보들 둘이서 막 사고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보가 바보를 가르치면서 북한이 주적이야. 그럼 북한이 주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바보들이 막 북한이 주적이다 이러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헌법도 위반인 거고, 외교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비난받을 일이에요. 예.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북한 군대와 북한의 김씨 왕조. 북한의 김씨 왕조는 분명히 적이에요. 이건 명확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분명히 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막 김정일을 막 추켜 세우면 찬양 고무죄이고, 그거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해요.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또 있잖아. 카드뉴스 갖고 와봐봐.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은 우리의 적이 맞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분명히 북한 정권이고 그들은 우리의 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추켜 세우면 안 돼. 단 대통령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김정일이든 김일성이든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일성 만났다고 우리가 비판 안 하잖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김일성을 만났기 때문에 7.4남북 공동성명을 교과서에도 가르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건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의무를 행한 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쥐가 대통령도 아닌 게 김정일을 왜 만나냐고. 그거는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예. 자, 이게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걸 또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아유, 이게 진짜 오늘 방송이 이 뜻하지 않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져서, 뭐라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라는 자서전 중에서, 예. 이거 합성 아니에요? 예, 합성 아니고 둘이 그때 만났던 거. 예, 아유, 세상에 주적이랑. 아유, 국방백서에 나오는 주적이잖아. 응. 국방백서에 나오는 주적이랑 마주 앉아가지고. 아유, 세상에. 이 국가보안법 이거 적용해야 돼, 이거. 야, 그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막 얘기하고 싶으면 너네 박정희 무덤을 파놓고 와. 박정희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라. 그 얘기를 하고 와서 주적을 얘기하면 내 인정해주지. 너네가 박정희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해가지고 박정희 무덤을 파내고 나면 그때 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줄게. 이게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거거든.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나 누구 지지하냐고? 오바마 지지하지. 나 오바마 지지해. 메르켈이랑. 자, 요 내용 이제 여기까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예,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거 뭐라고요? 내가 김정은이를 싫어하는 이유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북한에서 대통령 박 대통령 2002년 방북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경고. 북한이 10월 10일에 2013년 10월 10일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를 질타하면서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김정일의 대화 이거를 이제 박근혜 팀이 깠잖아. 그때 이제 이 북한에서 펄펄 뛰면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담화록 소동을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으로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면서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 무지무도한 패륜적 망동의 막후에는 박근혜가 있다. 라고 박 대통령의 실명을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어 북남 수뇌부들의 담화록이 대결 광신자들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담화록을 공개할 담화록을 공개할 내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남조선 위원장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남조선이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남조선 현 당국자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을 것이라며 거듭 박 대통령의 2002년 대화록 공개를 경고했다. 까라고! 왜 안 까? 내가 김정은이를 박근혜의 짱가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야. 주둥이로만 털어. 맨날 말로만 까. 빨리 까란 말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박근혜 이것들이 북한에다가 김일성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빨리 까란 말이야. 저게 아주 그냥 김정은이가 내가 볼 때 박근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뻑하면 미사일 쏴주고 말이야. 어디선가 그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정은이가 나타나. 쏘아대고 또 쏘아대. 오늘도 쏘아대는 북한산 미사일. 박근혜 짱가야.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파의 짱가지. 빨리 까란 말이야. 왜 안 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동아일보에서 소위 채널A를 만든 채널A의 원조 동아일보가 북한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황금 동판 갖다 준 거 알지? 그거 사진 좀 갖고 와봐. 채널A가 지금 주적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우리가 채널A 댓글에다가 확 그 동판을 갖다 박아줘야 돼. 이 동아일보에서 옛날에 김일성이가 뭐 무슨 저 보천보 전투인가 뭐 청산리 전투인가에서 뭐 공을 세웠대요. 그걸 그때 1920년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던 거야. 그걸 보관하고 있던 동아일보가 그거를 황금으로 판을 떠가지고 김일성한테 선물을 한 거야. 야 이거 증거를 봐야 돼. 예. 자, 와 이거 진짜 꼭 봐야 돼. 너 채널A 너네 거기 딱 그대로 있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게 이제 동아일보가 98년 10월에 방북을 해서 북측에다가 선물로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인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자사의 기사를 담은 금동판. 와 진짜. 야! 너네 주적한테 이래도 되니? 김일성이는 주적이야. 북한은 주적이 아니지만 김일성은 주적이라고. 이 썩을놈 새끼들이 주적한테 와 이건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이 새끼들 진짜 확 다 엎어버려야 돼. 채널A 너네 지금 주적 얘기 계속하고 있지? 좋아. 내가 내일도 요거 계속 내가 아예 우리 방송국 메인 화면을 이걸로 바꿀까? 내가 우리 방송국 메인 화면을 동아일보 황금동판 이걸로 바꿀까? 와 이 새끼들 말이에요. 너네들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누가 사진 게시판을 좀 만들어줘봐. 박근혜하고 김정일이 만나는 사진하고
요거 동아일보 황금동판하고 이것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줘봐. 내가 메인 남한테 걸어놓게. 주적들이랑 이것들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제목을 달게. 뭐 주적 얘기 더 할까? 이게 다가 아니야. 야, 이거 한번 볼래? 보수 언론 대표가 김정일에게 차밍. 어머 씨발. 주적에게. 야! 너네 미친 거 아니야? 종북몰이 보수 인사들의 방북 행정은 김일성 항일투쟁 보도 금동판 선물. 그 나라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 상식이다. 와, 진짜. 이 주적, 이 적들이랑 이것들이 정몽준, 박근혜, 김문수? 친북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얘네들의 북한 방문 행적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까란 말이야, 김정은이 너! 이 자식아, 너 왜 안 까는 거야? 진짜 이 주적. 뭐, 주적 얘기 더 할까? 주적 얘기 더 해볼까? 밑에 쭉 계속 읽어봐. 뭐 더 하라면 더 하고. 와, 이런 주적하고 이것들이 진짜 이 붙어먹으니. 와, 이 매국노 새끼들 이거 진짜.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대화하래. 대화 안 할 거임? 주적이라며. 북한이 주적이라며. 근데 왜 갑자기 또 대화로 바뀌었어, 태도가. 북한이 주적이라더니 왜. 대화 안 할 거임? 무슨, 왜 또 자세가 바뀌었어? 잘 들어요. 예. 자, 어린 것들 집중해서 들어. 여러분이 군대에서 배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에게 가르친 군인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있냐? 지속적인 전쟁 위협을 하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다. 그 북한 정권이 누구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잖아. 그래서 걔네들하고 북한군은 주적이 맞아. 국방백서에 나와있는. 그런데 어제 누구누구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 전체가 주적은 아니라는 거야.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북한에서도 평화 통일 노력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 헌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군인들만 북한군을 주적으로 상정해놓고 북한군과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한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군대에서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배우는 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은 북한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게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를? 북한군이나 북한 정권을 주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김일성을 찬양했다니까? 주적을 찬양하고 박근혜가 어디 갔어? 박근혜가 주적이랑 막 단독 면담을 하고 대통령은 가령 박정희가 김일성하고 칠산안보 공동성명을 한 건 칭찬을 받지만 그래서 김대중의 6.15 선언이나 노무현의 14선언은 칭찬받을 수 있어. 왜?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박근혜나 동아일보 얘네들이 감히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실화야. 눈으로 보고도 몰라. 얘가 누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김정은이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난 아마 이석기 옆방에 갇혀있을걸? 그렇잖아. 이해가 되지? 북한이 주적이 맞아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예, 북한이 주적이 맞아요. 그래요. 북한이 주적이란 주장을 하고 싶으면 가서 박정희 무덤을 파버려.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이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박정희 무덤에 불을 질러. 아니면 박정희 무덤에다 똥바가지를 퍼부려. 왜? 박정희가 김일성이랑 칠사남북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맺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주적이 안 된 거야. 그 전에는 주적이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예. 북한 자체가 주적이면 북한 인권법을 왜 만듦?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북한에 있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북한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군하고 정권만 적이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적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막 이러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막 김정일한테 참인간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김정일은 참인간이고 막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찬양하는 황금 동파를 선물하고 이거는 주적을 찬양하는 행위라고. 가만있어 봐. 여기 빨갱이 천진에 누구? 박근혜? 박근혜 여기 없어. 예. 예. 어디다 대고 빨갱이 천지래. 그 저기 박근혜가 주적이라는 개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대. 누구가. 내 누구라고 말 안 했다? 자, 주적 이야기는 북한 무슨 얘기지? 예. 북한군이라고? 어디서 뻥을 까? 어이 가트타. 북한군이라고 안 했어. 북한이라고 그랬어.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 지금 계속 그 유승민이 올린 동영상에 나오잖아. 북한이라고 얘기한 거. 북한이라고 얘기해서 북한군이라고 안 하고. 북한군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북한군이라고 했다고? 동영상 좀 한번 봅시다. 난 진짜 못 들었어요. 나는 토론을 안 봐가지고. 북한군이라 그랬어?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원래 난 이게 대선 토론 안 보고 싶은데, 그 부분, 예. 그 북한군이라고 했다는 그 부분에, 예. 어제 대선 토론에서, 예.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와봐요. 예. 어제 대선 토론 원본을 갖고 와봐봐. 거기서,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게요. 북한군이라고 그랬는지, 북한이라고 그랬는지. 네네. 자, 예. 영상 갖고 와봐봐. 북한이든 북한군이든 뭐가 주적이냐. 주적이면 평화협상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뭔 개소리야. 주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외교 문서에서 한 글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와서 뒤로 빠지는 건가? 북한군이든 북한이든 물타기 하는 거야? 자,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예, 확실하게. 예,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예, 그 영상 북한이라고 그랬는지 북한군이라고 그랬는지. 자, 지금 뭐 북한군이라고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자니까. 북한군이라고 했다고 막 우기는 거. 너는 내가 안 본 줄 알고 그러는구나. 나는 어제 대선 토론 안 봤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장면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YTN에. 그래서 봤지. 어쩔 수 없이 본 거야. YTN에서. 내가 한 5번 봤어. 북한을 주적이더라고 얘기한 장면을 이 YTN에서 한 5번 나오던데. 연합뉴스에도 나왔어 그렇게. 북한이라고 얘기해서 북한군이라고 안 하고.
뭐 영상 갖고 와봐봐. 아, 내가 몰라서 그래. 아,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귀가 안 들리니까. 늙어서 이제 귀가 안 들려서, 내가 이제 잘못 들었을 수 있잖아. 북한 군이라고 우긴 애들 다 어디 갔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북한 군이라고 했다고 우긴 애들, 누구야? 북한 군이라고 했다는, 애들 다 나와. 어디서 이런 거짓말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귀가 어두워도 북한 군과 북한은 달라. 어디서 이런, 내가 이거 전문가라니까. 내가 이거 11년째 방송하고 있어. 요 스토리가, 내가 이 스토리를 내가 11년 동안 방송했다니까.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말하는 거 아니냐. 아이 바보야. 즉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나왔다라고 표현했다니까. 정부 문서에.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그게 지금 야 너네 그거 몰라? 내가 감옥 간 얘기? 와 잠깐만요. 지금 막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2012년 대선 때 감옥을 갔어. 왜 갔는지 알아? 내가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야.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낼 야권 후보들 내부 경선을 하기 전날 경선도 하기 전이야. 경선 전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실을 얘기한 거야. 쌍욕도 안 했어. 내 1월 달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쌍욕을 했지만 그 3월 10일에는 절대 쌍욕을 안 했다고. 그날 내가 A의 지지자와 B의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그런데 이 A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나는 B가 A의 바지를 찢었다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의 지지자와 B의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A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면 B가 A의 바지를 찢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송을 해서 허위사실로 징역 8개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그리고 2심에서 내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 사실적시 징역 6개월. 사실적시로 징역 6개월. 무슨 얘기냐? 선거, 그리고 그거 알잖아. 쟤네들이 선거법으로 걸 때, 조 의원이 질문을 했어. 답을 요구하는 질문한 걸로 선거법 걸었잖아. 당연히 무죄 나왔지만. 근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거 선거법으로 걸었었잖아. 그런데 지금 예. 이게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예. 영상이 지금 도착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잠깐만요.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자,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아니, 대충 예. 제가 다시 들어볼게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리 와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유승민이 북한군이라고 하네요. 예. 유승민이 북한군이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자, 질문은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봐 놓고, 예.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유승민 후보가 문제의 장면이에요. 예. 제가 이제 잘못 알았던 부분. 예. 그러니까 나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들었다. 그분은 맞죠? 지금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예.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말한 부분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방백서 부분은 북한군이라고 했다. 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예.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케이. 찾아냈어. 자, 이 말에,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이 주적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죠? 자, 첫 번째, 북한이 주적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재인이 그렇게 말 못한다고 그랬어. 그죠? 맨 처음부터 북한군이 주적이냐고 묻지 않았어. 그죠? 자, 맞아요, 틀려요? 맨 처음부터 문재인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예, 문재인에 대한 질문이 북한이 주적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래서 문재인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하나의 문단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그래요? 국방부는 그게 맞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건 맞다라고 시인했잖아. 두 번째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유승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군을 왜 주적이라고 말 못하냐. 이건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었다가 북한군이 국방백서에 주적이냐고 주적이라고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은 문재인 인정했잖아. 그지? 맞지? 문재인이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인 부분은 맞다. 인정하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그리고 지금 나더러 방제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난 안 바꿀 거야. 왜? 지금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물음표 했잖아. 질문한 거야. 난 질문한 거야. 유승민이 문재인한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질문했듯이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질문한 거야. 너의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어봤어. 문재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다. 문재인이 맞다고 얘기했어. 근데 마지막에 가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왜 말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요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지. 주어가 다르잖아.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야? 허위 사실이잖아. 북한이 주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왜 허위 사실이야? 봐봐.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냐고 질문을 했잖아. 그리고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니까. 한글 못 읽어?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 나 이거 11년째라니까. 내 요즘 11년째야. 내가 질문을 한 거야.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냐? 라고 나는 질문을 했어. 북한이 주적이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 북한이 주적이라고 안 나오고 북한 군이 주적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국방백서에 북한 군이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허위 사실이다. 맞지?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근데 너네들 뭐라 그랬어? 북한이 주적이라고 계속 주장했잖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안 나온다.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주적이라고 나온다. 그게 왜 틀리냐고? 어머, 중요한 질문이에요. 북한하고 북한 정권이 왜 다르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트럼프가 박근혜가 곧 대한민국이다.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박근혜가 대한민국이다.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북한 정권은 적이야. 그런데 북한은 적이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돼?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 미안하다. 이게 사실 뭐 아무나 알아듣는 얘기는 아니야. 적어도 이제 좀 이제 IQ가 80은 돼야 알아듣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 이게 아프리카의 시스템의 문제야. 들어올 때 IQ 검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게 한글 알아듣는 애들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어, 아프리카에. 아유, 미안해라. 미안해. 자, 나의 제목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 그런 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허위사실이야. 국방백서에는, 아니 내가 지금 유승민이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다라고 써놨니? 얘들아, 내가 지금 유승민이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어? 아니잖아. 방제는 질문한 거야. 너네가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막 주장했잖아. 아까부터 계속 주장했잖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북한 군이 주적이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이다.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어제 토론의 그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유승민이 문재인에게 질문한 내용은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었어. 주어가 북한이야? 그러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 그러면 유승민은 논리적 비약을 한 거야. 자기가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문재인에게 질문을 끝까지 그렇게 했어야 돼. 아니면 처음부터 국방백서에 맨 처음부터 질문이 북한군이 주적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다고. 근데 질문이 어때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2번이나. 그죠? 2번이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었잖아. 팩트야 이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아니요.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자.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왜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자. 그러나 동의하고 있죠.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국방부 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자, 다시 한번.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동의한 거야. 국방부에서 펴낸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다. 그 말은 맞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로서 할 일이죠. 그죠?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러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세 번째 질문이야. 대통령이냐 벌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냐 이러면서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얘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이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도 남과 북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주적이란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자, 국방부에 할 일이 따로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입장을 밝혔다. 만약에 여기서 말 못합니다가 아니야.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는 말은 맞다. 그게 내 입장이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북한군이 주적이냐? 북한이 주적이냐를 묻지 않고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거죠? 라고 반복 질문하고 있죠. 이건 주어가 없어요. 자, 내가 지금 다시 요 부분을 해설해 준 거야. 맞지? 자, 저의 해석이 잘못돼 있나요? 제 해석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시청자들이 가지고 온 영상이야. 내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나를 비판하면서 가져온 영상이야.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해석한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네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었어. 그렇게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해. 두 번째 질문이 북한군이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고 나온다. 그걸 왜 인정 못하냐? 그건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어. 세 번째, 다시 한번 왜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이냐? 세 번째 이야기가 나가. 당신이 대통령이냐? 마지막에 주적이냐 아니냐? 주어 없이. 북한과 북한군이 달라. 근데 마지막 질문이 주적이냐 아니냐라고 계속 물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대답과 국방부로서의 대답이 분명히 다르다고 앞에 설명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요걸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혼란을 부추기려고 한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후보자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시청자로 하여금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문재인한테 돈 받았나? 요거 캡처 떠주세요. 문재인한테 돈 받았나? 요거 캡처 떠주시고요. 쉴드 오지게 치네. 야, 너네가 지금 나한테 틀렸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니네가 갖고 온 영상 해석해 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쉴드야? 니네가 헛소리 한 거지. 그리고 뭐? 문재인한테 돈 받았다고? 이거 캡처 떠주세요. 법정에서 보자. 저 누구다 문재인한테 돈 받았냐고 얘기한 거야. 너 나한테 물어본 거지? 빨리 얘기해. 너 지금 나한테 문재인한테 돈 받았냐고 얘기한 거지? 법정에서 보자. 너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야. 망부님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내가 틀린 부분을 설명을 해봐. 기다려줄 테니까. 이건 해석이 아닌데, 해석이 아니면 뭔데? 해석이 아니면 뭐야, 이게? 이게 해석이 아니면 뭔데? 그 해석이 뭔지 몰라? 자, 그 다음 또. 자, 망치님이 틀린 것 같은데 설명해봐봐. 너 나한테 틀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중계방에 하나 가주세요. 매니저님 중계방에 하나 들어가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거 저장할게. 요거 저장해가지고. 예, 잠깐만요. 이거 저장하는 게 어디 갔냐? 이 중계방에 저장. 요거 누가 이 중계방의 채팅 내용을요. 지금 중계방 채팅 내용 몽땅 저장해주세요. 캡처 떠주시거나. 올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나한테 틀렸다. 해석한 게 아니다. 문재인한테 돈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전부 다 캡처 떠주세요. 예. 전부 다 캡처 떠주세요. 요거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내가 문재인한테 돈 받았다는 걸 너네가 입증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 채팅창에서 나한테 내가 문재인을 쉴드 쳤다. 돈 받았다. 해석한 게 아니다. 뭐 틀렸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너 입증해야 돼. 요거 지금 다 캡처 떠주시고요. 예. 아니 원래 내 지금 채팅창이 지금 저장 버튼이 안 보여. 원래는 저장이 있어야 되는데 설정하고 저장 칸이 사라졌어. 아, 이건가? 여기 있네. 아니야, 여기 저장이 없어. 야, 이 중계방 채팅이 저장이 안 되네. 예. 자.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틀렸는지, 저들이 틀렸는지,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주세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은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적이지 못하시. 야, 민주적인 게 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감옥에 보내놓고, 그래놓고 내가 너네들이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하겠다니까 그게 왜 민주적이지 않은 거야? 블랙. 자, 주적 논란에 대해서, 주적 논란에 대해서,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냐면,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다. 다른 말로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국방백서에, 그러니까 유승민의 말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유승민의 질문은 북한이 주적입니까? 녹취록 만들어 봐봐. 그렇게 질문해 놓고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다른 얘기야. 북한이 주적이냐와 북한군이 주적이냐는 다른 얘기라고. 문재인이 북한이 주적이냐? 대통령으로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아니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말 못하냐? 문재인이 그거 맞다라고 인정했어. 그지? 그거 맞다. 그런데 유승민은 다시 그 북한이 주적이냐를 대답하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말 못한다. 그게 이 세 가지 이야기야. 그리고 중간에 네가 대통령이냐고 물었지. 당신이 대통령이 됐냐? 왜 말을 못하냐? 질문을 4가지 한 거야. 맞지? 휴전 상태다. 북한이 주적이 맞지. 그래, 미안하다. 너에게 내가 참 널 설득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자, 아까 나한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버틴 애들도 있어. 내가 지금 이거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저장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10초 뒤에 이걸 저장할 건데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과한 애들은 내가 고소 안 해. 그런데 그냥 간 애들은 고소할 거야.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 땡을 하기 전에 사과한 애들은 내가 용서를 하고, 사과 안 한 애들은 법정에서 보자. 북한이라는 국가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북한이라는 사회 집단인 북한 정부가 있고 북한군이 있는 겁니다. 북한군도 북한 주민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현 상황에서 평화 통일은 터무니없는 거죠. 물론 통일은 국가 원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허나 북한이 뭐라는 거야. 뭐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군인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어? 박근혜와 국군이 지금 황교안이지. 황교안과 국군이 대한민국 전체야?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북한이 주적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 몰이에 당하지 맙시다. 아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죠. 춤추는 삐딱이하고 지금 막 말이 섞이고 있어. 춤추는 삐딱이 말을 마저 해봐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자, 제가 노래 하나 들으면서 노래 하나 또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너 주적의 단어는 알아? 주적이 주접으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네. 자, 우리 어린 벗들이 지금 아마 멘탈이 붕괴됐을 거야. 너무 당황스럽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오늘 하루 종일 주적 했는데 주적이란 단어가 없다네? 얘들아, 너네 네이버에다가 오늘 하루 종일 주적을 검색어 1등 만들어놨는데 어떡하냐? 주적이라는 단어가 없다네?
가만 있어보자. 급상승 1위 효린의 민박. 아, 2등이 주적이네. 주적이란 단어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그냥 밤새도록 주적주적 쓰고 있었을 텐데. 그래요. 예. 자, 뭐 이리하여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이제 자, 일단 우리 어린 것들 잘 들어. 한글이 좀 어렵지? 이제 곧 한국말에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너네가 이제 터키에서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고 못 알아듣는데 잘 들어.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주적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북한 주민과 북한군을 분리해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적이 아니라. 지난해 발간된 2016년 북한 백서 2장 1절 아까 읽었던 거죠.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1차적인 안보 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아까 그랬나? 내가 잠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분명히 얘기했죠.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 자, 네.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게 선거법상 사실 적시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건 허위사실 유포죠. 분명히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어.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이죠. 신문 기사를 마저 읽겠습니다. 네. 주적 개념을 꺼내면서 한동안 사라졌던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유 후보는 문재인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문 던졌고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국립어원 표현에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주되는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표현은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가 2004년부터 삭제됐다. 주적이 정치권의 이념 논쟁 도구로 줄곧 이용되자 뺀 것이다. 그래서 주적이라는 표현은 적과 다르다. 적과 다르다. 다른 여러 불편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며 굳이 주라는 수식 없이 북한 정권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 우리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끝내도 되겠지?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또 하나의 사기꾼을 잡아야 돼. 예? 자자자자, 여러분. 우리 또 하나의 사기꾼을 잡아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이 또 하나의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나한테 막 제목 바꾸라고 그랬던 애들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선거법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하고 그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는 형량이 달라요.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거는 무슨 이게 돈으로 주로 이제 민사로 가는 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당선 무효가 돼. 예. 그 중죄예요. 근데 내가 그거 무죄 받았잖아. 예. 되게 다른 죄예요. 예.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랑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는 달라요. 예. 예. 자, 이거는
뭐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예요. 내가 이제 가봐서 아는데 괜찮아. 견딜만해. 예. 뭐 내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주적과 관련해서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다니는 애들 빨리 캡처 떠. 그 지금 특정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한 애들 있잖아. 그거 캡처를 다 뜨세요. 그게 이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이 되죠. 징역 8개월형. 빨리 뜨세요. 이게 다 돈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은 돈이 안 되는구나. 예, 자자자. 특정 후보가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주적과 엮어가지고 그 댓글 달았던 거, 예, 그거 싹 다 캡처 떠가지고 선거법 위반은요, 꼭 후보가 직접 하는 거 고소해요. 근데 제3자가 하면 고발이 됩니다. 예, A라는 애가 이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어. 그러면 제3자가 얘를 고발할 수 있어요. 요거는 고발이에요. 예, 선관위에 고발하시면 돼요. 네. 자, 다음 이야기는요. 다음 이야기는 어제 저녁 때요. 어제 방송이 끝날 때쯤 시진핑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표현했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 얘기할게요, 지금. 어제 저녁 때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설명했다.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죠? 그거 지금 밤새도록 중국을 욕하는 네티즌들이 또 있었는데 이제 아마 요 주적 얘기가 가라앉으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올 거야. 투트랙으로 갈래다가 요 얘기가 썩 죽은 건데 아마 이제 주적 얘기가 그 주적을 우리가 막 여러분들이 주적이라고 막 어떤 특정 후보를 비난하면 그거 캡처 뜬다니까 이제 갑자기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한 장면 있나요? 예. 자, 시진핑이 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영상 있어요? 녹음 파일 찾읍시다. 예. 요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 시진핑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표현했다는 그 부분, 예. 요 공식적인 논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공식적인 음성 파일이나 영상이 있는지. 예. 없죠?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야?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말의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어디야? 출처가 트럼프죠. 트럼프가 한 말이야.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들었다라고 전한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주적이 그럼 누구냐고요? 홍준표가 그랬잖아. 주적이 문재인이라고. 홍준표의 주적은 문재인이야. 자, 이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가 들었다. 그러면 이 트럼프가 한 말은 사실일까요? 트럼프가 한 말은 사실일까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지난 그 14일이었죠? 아니야, 지난 9일, 10일 이때 분명히 미국 언론을 통해서 그 칼빈슨인지 뭐였지? 걔 이름이 뭐니? 칼빈슨이라는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가 한반도의 미중 정상회담 중에 그 문제가 터지고 지난 주말에 한반도 위기설이 터지면서 방산 주식에다가 막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뚝 떨어져갖고 경제적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칼빈스노가 한반도로 출발했다던 그 시간, 칼빈스노는 출발하지 않았어. 예. 칼빈스노는 동해로 출발하지 않았어. 아니, 한반도로 출발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부 언론이 이미 와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우리 채팅창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오지 않았어. 실제로 오지 않았고,
그 인도양에서 내나 훈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지도 않은 배를 한반도의 위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15일에 김일성이 무슨 태양절인지 뭔지 그때 사고를 칠 걸 대비해서 와 있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거 없는 기사라고 나온다는데요? 잠깐만. 어쩔 수 없다. 새로 창을 떠야 되거든. 누가 지금 새로 창을 못 띄우게 하고 있어. 뭐니? 자. 이거 없는 기사라고 나와요. 예. 표시할 수 없다고 나와. 자, 잠깐만. 그러면 제가 제목으로 검색할게요. 백악관 칼빈 스노 거짓 발표 논란에 말장난식으로 해명 빈축. 스파이서 대변인이 타이밍 말한 적 없다. 뉴욕타임즈. 한국 국민들 사기당한 기분이다. 미국 백악관이 실제로는 항공모함 칼빈 스노를 한반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놓고 북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 해역으로 보냈다고 한 거짓 발표 논란에 관해 말장난식으로 해명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이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전함을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칼빈 스노는 한반도로 향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대통령은 한반도로 향해 전함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건 사실이다. 발생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거짓 발표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은 나중에 일어나고 있다라며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자신이 이전 브리핑에서 칼빈 스노의 한반도 출격에 관해 언급한 내용에 관해서도 칼빈 스노 전단이 한반도로 향한다는 성명이 나왔고 향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고 있다. 그곳을 향할 것이다. 즉 한반도란 표현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자들이 거듭 오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그게 우리가 대화한 부분이다. 무엇이 오도라는 말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관해 질문에 답했을 뿐 타이밍에서 말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항모 전단을 앞당겨 배치하는 것은 억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해역에서 전략 자산을 확보하며 이로써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옵션을 갖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어 빈축을 샀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이날 보도에서 이번 칼빈 스노 실수 이후 한국민들이 사기당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또 그런 공허한 위협을 이용하는 잘못된 정보가 북한의 핵양망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손상하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연막 전술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이는 실제로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며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대화 채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또 일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그것이 계산된 오도이든 펜타곤과 백악관의 불소통이든 심각한 문제라며 그것은 미국의 지도력을 손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 좌우지간 트럼프가 지금 거짓말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를 문제로 삼고 있다는 얘기 중이야.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논란이 어제 벌어졌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중국이 지배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보도. 그걸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들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그거 있어요? 그 동영상 있나요? 요거 확인해야 돼요. 자, 이것 봐. 어째 이거 낚시 같더라. 이거 왠지 가짜뉴스 같더라. 자, 이게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야 돼.
내가 볼 땐 이거 칼빈 스노우에 대해서 장난쳤던 새끼들이 이게 칼빈 스노우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이거 방향 전환하고 물타기 하려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 들었다 하면서 시진핑 욕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외교부, 트럼프가 한국, 중국 일부 발언, 사실관계 확인 중. 외교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대변, 자, 그러니까 이 언론 인터뷰 화면을 확보하세요. 예.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트럼프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그 인터뷰 화면을 확인해야 된다고. 진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냐하면 이 외교부는요, 이 말 중에 봐봐. 주어가 여러 개야. 트럼프가, 시진핑이 두 가지가 주어야. 그러면 여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이 트럼프의 말에 대한 사실관계인지 시진핑의 말에 대한 사실관계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외교부라는 게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명박이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 총리가 앞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라고 그 일본 언론이 다 보도를 해. 그래서 우리가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일본 외교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으면 언론 보도를 고발해야 되잖아. 안 했어요. 왜? 그런 사실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런 사실이라는 표현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고소를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언론 보도가 사실로 인정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또 고소를 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걸 누구였지? 그 이상구가 맡았어. 이상구 맞지? 그 변호사가 맡아갖고 고소했다가 그거 기각됐어. 그래서 그게 역사적 사실로 남았어. 그래서 외교부의 말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예. 외교부의 말은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우리나라 외교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터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20일 밝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 말을 확인하냐는 거야. 트럼프의 말을 확인하는 거냐? 시진핑의 말을 확인하는 거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칼빈 스노우가 오고 있다라고 개지랄 떨었던 새끼들은 시진핑이 그런 말 했다라고 막 사실로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지금 외교부가 아주 애매한 얘기를 한 거야. 주어가 두 개가 나와, 이 말에.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어제 관련 보도를 접한 직후 여러 외교 통로를 통해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어. 이 말에 어제 관련 보도를 접한 직후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접한 보도가 뭔지도 안 나와 있고 주어도 목적어도 없어. 사실관계로 확인하는 게 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야.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관계 역사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며, 자, 이거는 시진핑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별개야. 이건 외교부의 주장이고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시진핑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처럼 뉘앙스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칼빈 스노우를 팔아먹은 애들에게 떡밥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야. 우리는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어.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하에 해당 국가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전제야. 그지? 시진핑이 마치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 이거는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외교부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진핑의 말이 사실인지 트럼프가 들었다는 말이 사실인지 명백한 주어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지금 중국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예. 이거는 중국의 뒤통수를 친 거야. 먼저 외교부는 시진핑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 그렇게만 딱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야. 한편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에 항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를 해온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일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엄격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국가의 위용을 드러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야. 조 대변인은 우리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러면 외교부 차원에서 왜 요미우리를 고소하지 않았냐고. 외교부 차원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는 일본 언론들을 하나도 고소하지 않았어. 정정보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 그래놓고 주둥이로만 저렇게 털고 있는 거야. 외교부가 아니라 매교부죠. 매국부죠, 매국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트럼프가 저 말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저기 트럼프가 저 말하는 영상 있나요? 트럼프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거 영상 확인해야 돼. 내가 볼 때 이거 국내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있어. 예.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그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트럼프가 인터뷰한 장면. 그것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시진핑이 말한 영상은 당연히 없고 트럼프가 말한 영상도 없어? 그럼 뭐야? 그럼 이거 가짜일 수 있는 거네. 그럼 이거 트럼프가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거 봐봐. 맨 처음에 보도 매체가 누군지를 찾아, 그러면. 예. 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보면 이 보도에 대해 관련 보도를 접한 직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아주 애매하거든? 맨 처음에 이 말이 나온 출처를 찾아야 돼.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처음 보도한 언론이 어딘지. 찾아봅시다, 지금. 예. 맨 처음에 그렇게 보도한 언론. 근거는 어디 있는지. 예. 맨 처음에 누가 보도했는지. 예. 워싱턴 포스트? 자, 워싱턴 포스트의 그 보도 내용을 갖고 와보세요. 예. 워싱턴 포스트 누가 표현했는지, 어느 기사인지 그거 일단 확보해.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 그 인터뷰를 먼저 확인하고요. 분명히 트럼프가 말했는지를 확인해야 돼. 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렇게 보도한 자료들, 예, 그 기사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막 쓴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진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언론 보도, 그걸 찾는 거라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맨 처음에 나온 신문을 찾아봐봐. 예. 빨리 찾아봐봐. 외국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했는지. 예. 트럼프가 미국의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했대요? 자, 그럼 월스트리트 해당 기사가 나오나요? 자, 우리나라 한국 기사들이 이걸 보도하려면 뭘 써야 되냐면 그 기사 원문을 링크 시켜야 돼. 기사 원문 링크 됐어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보도했다면 그 월스트리트에 해당 기사를 링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나라 보도를 분석할 때도요. 그 원문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야. 월스트리트 저널이야, 워싱턴 포스트야, 아니면 폭스야. 자, 원문이 어딨어? 자, 원문, 링크된 원문. 트럼프가 그렇게 인터뷰했다라는 그 인터뷰한 기사, 그 매체. 국제신문은 우리나라 거고. 예. 워싱턴 포스트에 올린 기자 이름이 한국인 이름이다. 자, 워싱턴 포스트 그 원문 기사 좀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요거 확인 좀 해봐야 돼. 트럼프의 말이 일단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두 가지야.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지.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시진핑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둘 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손 좀 봐줘야 되는 거야. 워싱턴 포스트. 자, 그러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의 원문. 그 워싱턴 포스트의 원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외신에 보도했다라고 나오려면, 가령 그 허핑턴 포스트인가? 뉴스 뭔가. 외국에 우리 한인들이 만드는 신문이 있어. 그거는 외신 기자의 원문을 다 링크시키거든요? 원문 주소를. 그러니까 외신의 인터뷰를 다루는 언론은 반드시 원문 주소를 공개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처럼, 예.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마치 헤리티지 재단의 정식 보고서인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에다 뿌렸는데, 예. 우리나라 언론에 뿌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한겨레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한겨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보도한 거 맞습니까? 자, 블로그 월스트리트 저널. 잠깐만요. 이게 그 원문이에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신문 원문이죠. 예. 지금 백악관에 대한 이야기야. 예. 백악관에 대한 이야기고, 도널드 트럼프의 인터뷰를 했어.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익스임뱅크? 오바마 케어. 이것도 뭐 딴 얘기잖아? 자, 여기 일단 이 기사, 이게 그 기사가 맞는 거죠? 예? 자, 이게 그 기사가 맞는 거. 차이나에 대한 이야기 한 거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기사의 본문을, 좀 더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 기사에 들어가서, 자, 여기 베이징 얘기 나온다. 자, 요거 지금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해석 좀 해줘 봐봐. 이 엑스퍼트 임포트 뱅크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자, 여기 막 흐려져 있는데, 야, 이 기사 원문은 어디 갔어? 기사 원문은 어디 있어? 왜 기사 원문이 안 나와? 에? 기사 원문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어디 있어? 그 수출입 은행에 대한 부분이고, 잠깐만요. 예, 여기 외신 원문이 나와요. 잠깐만 봅시다. 내가 이 트럼프의 가짜 뉴스를 직접 확인해 봤기 때문에, 예.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이게 지금 어제 오후 4시 14분에
처음 등록됐죠?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서 썼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시진핑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어. 여기에 기사 원문. 기사 원문이 어딨죠? 기사 원문이 어딨지? 예. 왜 바로 가기가 안 돼? 그럼 내나 이게 뜨는 거야? 이거는 지금 기사 전체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거 기사를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야. 워싱턴 포스트? 구독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딴 얘기가 막 섞여 있잖아, 이거는. 자, 여러분, 우리의 과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에 대해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는 역사에 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다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잠깐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는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현지 시간 미중 정상회담의 시진핑 주석의 중국과 한국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한 말이다. 여기 왜 사라졌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지난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월스트리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란 얘기죠?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나중에 발췌해 보도했는데 이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원문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자, 이게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밝히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꺼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말이다. 아시다시피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였고 많은 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 10분 동안 듣고 난 후 나는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말실수로 북한을 지칭하는 듯함. 그들이 중국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그들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국경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물건을 들여오기도 하고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뭐 헛소리가 지금 막 섞여 있어요. 헛소리가 섞여 있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트럼프가 말실수로 북한하고 중국을 혼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역사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일 수도 있고 시 주석의 설명에 자신의 평소 생각을 섞어서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정확히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 표현이 뭐요? 이게 지금 시 주석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지 시 주석의 설명에 대한 트럼프의 평소 생각을 섞어서 말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한국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외교적인 결례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또한 패권주의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역사의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 이 기자가 이렇게 쓰기 전에 사실 확인을 했어야죠. 자, 지금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분명히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 자, 잠깐만요.
이 기사들의 내용이 뭐죠? 일단 이 기사 읽은 다음에 다시 할게요. 예? 자, 지금 이 기사는요, 시진핑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면서 시진핑의 역사의식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치?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딴 얘기고,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에 대해 온라인 매체 쿼츠가 역사에 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당연하게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전제로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전부 다 사실 확인 안 하고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일단 시진핑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확인한 기사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하고 쓴 기사 있어요? 한국은 중국 일부 발언 큰 실수.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은 중국 일부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 일부 발언이 그의 수많은 터무니없는 발언과 말뒤집기에 묻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큰 분노가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자, 이건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요,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느껴지세요?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의 역사의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경솔함과 역사지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터뷰 발췌본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공식 보도도 아니야. 그지? 지금 이게 월스트리트 보도에 당시에 트럼프의 이 발언이 보도도 안 됐대. 그런데 인터뷰 발췌본이라는 게 뒤늦게 공개됐다는 거야. 뭐냐고 이거. 인터뷰 발췌본을 공개한 미 온라인 매체 쿼츠. 얘네 누구야? 이 쿼츠를 조사해봐봐. 이 온라인 인터뷰 발췌본을 공개했다는 얘네가 누구냐고. 얘네 누구야? 이 쿼츠에 대해서 좀 조사해봅시다. 시진핑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지 못했다. 북한이 아닌 한국 전체의 역사에 대해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트럼프가 말하기를 시진핑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아닌 한국 전체의 역사에 대해 말이다. 수천 년간의 역사와 많은 전쟁에 대해 얘기했다. 또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시진핑과 10분간의 대화를 한 뒤 수천 년의 역사를 시진핑이 10분 동안 설명했다고? 시진핑과 10분간 대화를 한 뒤에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요게 그러니까 이 매체 쿼츠라는 애들이 문제인 거야. 그지? 쿼츠라는 애가 발견했다는 인터뷰 발췌본. 요거 뭐냐고. 수천 년의 중국과 한국 역사를 10분 안에 설명했다고? 망치부인보다 더 빨리? 내가 3시간 동안 얘기한 걸 10분 만에? 자, 여기서 일단 트럼프의 뻥일 가능성이 드러나는 거죠. 기교가 없는 트럼프의 한중 역사 왜곡 발언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발칵 뒤집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한중 역사 왜곡 발언의 주체를 트럼프로 보고 있는 거야. 시진핑이 아니라. 문제는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이 실제로 시 주석이 한 말인지 여부가 거봐! 여기 나오지.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이 실제로 시 주석이 한 말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시 주석의 발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통역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트럼프가 자신의 방식대로 시 주석의 발언을 왜곡해서 뱉어낸 말일 수도 있다. 내가 뭘 했어? 워싱턴 포스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큰 실수이며 아무리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중국 중심적인 한국 역사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그의 부주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중국은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다라며 트럼프는 한국 역사에 대해 제3국 수장이 아닌 한국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을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 시진핑이 그 말을 했다라고 막 퍼돌렸지 너네. 자, 너네 주정 얘기로 이제 막 떠들다 이제 오늘 밤 메뉴가 시진핑이잖아. 주정 얘기 한물 가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너네가 이제 시진핑을 퍼돌릴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 뉴스지. 사실 난 이거 몰랐어. 나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지. 정말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시진핑하고 맞짱을 뜨지. 그런데 지금 이 뉴시스에서도 보도하고 있잖아. 시진핑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출처를 확인해야 돼, 출처를. 내가 오늘 제 방송이 처음과 끝이 연결돼. 나는 맨 처음에 그랬잖아.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거를 대라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자애한테 네 말에 증거를 대라고 얘기했다. 나는 39년째 증거를 찾는 사람이야.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그죠?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은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누구의 말을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쿼츠라는 매체도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중요한 동맹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들었다라고 말을 전했는데 정확히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거야. 원래 트럼프는 늘 거짓말을 해.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은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됐어.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도 트럼프가 항공모함에 대해 거짓말했다라는 게 들통이 난 상황에서 이 뉴스가 나왔어. 쿼츠라는 매체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돼. 예. 쿼츠 기사 제목도 한국 사람 열받게 떠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쿼츠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된다고. 쿼츠란 언론이 어떤 성향인지,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동안에 가짜 뉴스를 뿌려갖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조사해 봐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증거를 트럼프는 제시해야 될 거야. 그거 제시 못하면 험난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자, 오늘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볼만 하셨나요? 저희 전쟁 나나요? 돌고 돌아서 다시 전쟁 나나요야?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 죄송해요. 곳은
저의 그 설명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벗들에게 심심한 사죄를 표합니다. 미안하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 너희들에게 설명하기에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자, 근데 오늘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혹시 알아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몰랐던 내용들을 다 알아듣게 됐다. 손. 예. 오늘 이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 주적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 대북 송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 알아들었다. 오케이. 이런 분들은 알아들으셨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알파팀이 있어. 알파팀은 알파팀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 알파팀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목표가 알파팀을 설득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걔네들은 설득 안 됩니다. 알면서 모른 척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파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알파팀은 끝까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그 진실을 끊임없이 설명할 겁니다. 오늘 저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내일 또 할게요. 전쟁이 또 왜 나? 어떻게 방송 볼만하셨어요? 자,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자, 아까 이 시청자가 5,000명이 넘었는데 추천은 4,800. 추천 안 하고 4,400.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지금 한 600, 300 하면 900명이 그냥 튀었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너네 알파팀이지? 예. 자, 본인이 알파팀이 아니면 자발적인 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과 꿀잼으로 망치부인의 방송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예,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망치부인의 팬입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대장님, 양현리님, 베티고양이님, 안경유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풍행국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망치부인 영상을 활용하면 모두 고소 대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한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제 나이 10살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기기 어려운 대상하고 싸울 때는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적어도 먼저 끝내지 않는다. 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먼저 끝낸다는 건 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기기 어려운 상대하고 싸울 때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그게 제 10살 때부터의 신조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자라나면서 배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을 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나의 믿음대로 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자.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자, 이게 망치부인 살아온 방식이었고요. 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오지 마세요. 그러나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내일 낮 2시에 오시고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